근데 사실 선배 치과 의사로서 또 협회 임원으로서 우리 전공의들과의 어떤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는데 진짜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 말씀이셨고요. 우리 원래 지금 시간보다 계획된 시간보다 한 20분 정도가 지금 초과가 돼서 중간에 휴식 시간 없이 바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호 토론을 하고자 하고 우리 발표하신 네 분이 이 자리로 나오셔서 이제 상호 토론을 좀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은 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우리 순서대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박지연 이사님께 여성 대의원의 어떤 수가 대의원 총회에서 많이 증언되는 이제 지금 8명에서 21명으로 이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아까 발표하실 때도 보면 여성 치과 의사의 수는 한 27.5%에 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분해나 지부에서 활동하고 계신 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여성 치과 의사 수는 많으면 한 15%, 적은 데는 진짜 5%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자체적인 여성 대의원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성 대의원들이, 여성 치과 의사들이 그런 어떤 지부나 분해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 회무에, 그래서 자동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어떤 특별히 요구해서 21명, 8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그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한여자치과의사회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또 많이 고민을 해왔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궁금합니다. 사실 여성 치과 의사 수가 27.5%에 달하고 57.5%지만 지부에서 일하고, 이거는 지부는 대여치 지부가 아니라 협회 지부입니다. 협회 지부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인원의 비율이 평균 12%인데, 저희가 요구하는,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요구하는 대의원의 비율은 10%이고요. 인원수로 따지자면 21명이고, 일단 다른 이유를 다 제하고도 저희가 충분히 대의원의 수를 충분히 충족시킬 만한 인재풀이 있고, 역량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의원 수를 많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부에서 임원으로 일하는 걸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되게 완전히 시대착오적이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를 깊은 이해가 없으신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처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여성 할당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뜬금없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적으로 1970년대부터 유럽에서부터 다 선진국에서 제도를 지금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성 쿼터제라고도 하고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성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서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서 필요 인력 중 일정한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입니다.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임원이나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대의원이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남성 중심 사회에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성불평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 할당제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2010년 기준에 전 세계에서 여성 할당제를 도입한 국가는 100개국이 넘고요.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지는 지금 2000년부터 도입이 되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그게 우리나라 전 사회적으로 다 용인되어지고 있고, 2020년 2월에는 기업에까지 이사 전원을 특정 성으로 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성 대의원에 대한 문제는 그런 시각에서 접근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답변, 여기 많은 분들이 지금 계셔서 그런 자리에서 이제 좋은 답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권익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남성 치과의사들이 좀 더 말하자면 여성 대의원이 많이 올 수 있게 이렇게 해주리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경기도 치과의사의 전성원 부회장님한테 제가 하나 물어볼 게, 아까 대의원 직선제를 이제 얘기하셨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대의원 직선제 하려면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정도의 선거 때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일단 지부가 지금 한두 군데 아니고 이제 18개 지부가 지금 다 해야 되는지, 또 뭐 아까 이거는 이제 여기 우리 김종근 위원장님하고 또 약간 그런데, 이제 이렇게 표결할 때 실명제와 또 이제 기명, 무기명의 어떤 그런 그 장단점을 얘기했고, 또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두 개가 병행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안건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이제 전성원 부회장님은 실명제, 또 여기는 기명 투표제와 무기명 투표제의 어떤 그런 병행,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그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좀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직선제 부분에서는 사실은 뭐 크게 이렇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이제 어떤 확정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지부 대의원 중에 뭐 몇 퍼센트를 뽑을지도 아직은, 전체를 다 직선제를 뽑을 것이냐, 아니면 그 중에 일정 퍼센트만 할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구 형태로 청년 치과 의사들의 뭐 일정 퍼센트를 직선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그건 이제 정하기 나름인 건데, 저는 어떤 그 대의원이 그 어떤 지역 내지는 자기 회원들의 책임감을 가지고 대의원총회에서 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랄까 그 일반 치과의사 대중이 협회나 혹은 이런 그 기구에서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뭐 이러는 데 있어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직선제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간단하게는 지금 각 지부들이 회장 선거를 미리 하고 있죠. 대부분 몇몇 그 지역에서는 이제 총회날 같이 그냥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리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회장 선거와 병행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직선제를 할 경우에 그 지역별로, 예를 들어 이제 제가 고양시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데, 고양시에 그 배정되어 있는 대의원 몇 명을 직선으로 뽑는다 해서 고양시 부분에서만 따로 그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워낙 그 선거구를 잘게 쪼개면 그 관리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후보 추천을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하는 것들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선거구를 조금 이렇게 크게 뭉뚱그려가지고 좀 크게 넘어가서, 예를 들어 뭐 고양 파주, 동두천, 연천 뭐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에서 몇 명을 직선으로 뽑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선거구제로 직선을 뽑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에 직선제를 진행하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지역별 인원을 직선제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 그 어떤 직역이나 연령 뭐 등등 그을 가지고 전국을 그냥 하나의 그 이벤트로서 직선제를 진행을 하는 게 조금 더 후보를 구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경쟁도 붙이고 뭔가 이렇게 붐업을 하는 데는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실명제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예전에는 다 실명제였어요. 그 일어서서 하거나 아니면 거수를 해가지고 자기 의사를 표명을 했고, 단지 이제 인원 선출과 관련된 거, 투표를 할 때는 이제 투표소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종이에다가 이제 도장을 이렇게 찍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선거를 했었는데, 그게 손들었을 때 이렇게 일일이 세고 뭐 이런 것들 과정이 너무 불편하고 하니까 전자식으로 이제 단추 누르는 걸로 바꿨거든요. 근데 그걸 바꾸는 바람에 사실은 모든 게 다
노출되지 않는 비밀 투표가 돼버린 상황이 현재 협회 상황인데, 요거를 기계적인 부분을 조금만 오픈을 하면 각 기계별로 대의원들의 이름을 직접 다 기록을 하고, 그래서 그 대의원이 어디에 투표를 했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기명제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감사 선출 대의원총회에서는 하여튼 등 이제 선출과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조금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무기명으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실명대로 해서 모든 결정을 다 그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것도 역시 저는 반드시 한 가지 방법만이 옳다고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제가 좀 약한 사람이라. 실명제도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취업 대의원으로 몇 번 참석해 보는데, 저도 이제 예전에 이런 경험을 봤을 때는 실명제를 해보니까 또 약간 어떤 면도 있었던 것 같냐면, 이제 지부장으로 같이 참석하신 선배님들의 어떤 눈치를 본달까요? 오히려 지금 이거 수입지를 누를 때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좀 더 그런 선배님들의 눈치를 안 보고 자기 지역 또는 자기 주변의 회원들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누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적절하게 기명과 무기명이 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김종근 위원장님. 네. 지금 방금 우리 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게 이제 대의원 직선제와 투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방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전성원 부회장님이 경기도 치과의사회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과 제가 가졌던 생각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역시 대의원 직선제도 당연히 우리가 충분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국 직선제 방식으로 인재의 풀을 구해서 할 수 있는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 방식으로 했었을 때에 전체 모두를 전국 직선제로 구하게 된다면 인재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지역의 특수성은 배제돼서 지역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은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 말씀해주셨던 기명과 무기명에 대해서는 저하고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고, 방금 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대의원 총회에서 지부장 옛날 선배님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르는 방식이 더 소신껏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다라는 부분도 일견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예전에 치과계 신문 중에 하나에서 나온 기사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현재 전자투표 방식에서도 전자투표 하셨을 때 저는 직접 제가 해본 건 아니지만 투표하는 번호 옆에 이렇게 기호 같은 것을 통해서 자리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사실은 약간 내가 누른 것이 어떤 표다라는 게 상대방이 이렇게 노출될 수 있다.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이면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그것도 지워주면 안 되냐 이런 의견도 말씀하셨던 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아마도 우리가 한 번에 모든 걸 바꾸기는 당연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의원 분들의 의견이 당연히 존중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건들마다 이거를 기명으로 할 거냐, 무기명으로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있는 다음에 그거를 가늠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서 기명으로 할 수 있는 포션을 정하고, 또 정말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무기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대화를 통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좋은 그런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시간이 많이 분가된 바로 제가 좀 정리하는 얘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 네 분 패널 오시기 전에
보내주신 자료를 받고 미리 좀 정리해놨던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은 이제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이 자리에 이제 이 대표하시는 분들이랑 다른 기존 대의원들의 어떤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3가지 정도만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총중한테 질의응답을 넘기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지금 현재는 이제 대의원 증언을 요청받은 분들은 보통 이제 사회적인 어떤 소수자 그룹, 그래서 보통 이제 여성 치과 의사, 또 청년 치과 의사, 또 여기 옆에 계신 전공의 정도의 그런 계층인데, 먼저 이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회비 납부율을 또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 취업정관제 23조에 근거해서 지부 파견 대의원 산정 시 회원 수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으로 협회비 미납 내역이 이하인 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비제도 및 회비 납부 회원의 권리에 대해서도 뭐 여성 전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회비 납부율과 관련된 대의원의 어떤 분포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될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회비를 많이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다 납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어떤 회비 납부에 관련돼서도 이런 어떤 수를 잘 조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각한 게 이제 대의원들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치과의사 모임이나 구회, 지부 같은 회무 경력이 있는 분들이 주로 대의원들을 맡아왔는데, 이제 그런 어떤 회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던 분들이 갑자기 대의원 자격으로 좀 어떤 부족한 게 아닌가, 좀 자격 여건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무에 어쨌든 계속 많이 참여하고 봉사해 왔던 분들이 대의원으로 오는 게 적당한지, 아니면 그런 회무에 많은 봉사나 이런 게 없었던 분들이 대의원으로 참여하는 게 적당한지, 그거에 대한 어떤 많은 찬반이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거는 좀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겠지만, 지금 우리 현재 협회 공간이 211명의 대의원을 이제 수용하면 거의 꽉 차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오늘 나온 것대로 좀 이제 너무 많은 수의 증언이 됐을 때 이제 물리적으로 과연 이제 넓은 공간의 문제는 어떻게 대의원총회를 하루에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제 적당한 수가 어느 정도까지일지도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청중한테 질의응답을 넘기겠는데요. 말씀을 이제 거부하시면 발언 기회 드리겠지만, 우선 제가 먼저 한 분만 먼저 듣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상황으로 우리 공공치의학회 지현정 총무이사님께서 오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좀 먼저 발언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치과의사 학회 총무를 맡고 있는 안산시 상록수 보건소의 지현정입니다. 저희가 2009년부터 학회 활동을 했고요. 실제적으로는 2000년도 초반부터 열심히 전국에 있는 공지 선생님들을 모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작은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두 번째 발표해 주신 전성원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항상 진행하면서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좀 친정이 아닌, 제가 치과의사지만 치과의사가 맞는가 생각할 정도의 느낌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제가 지금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가끔 막힐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전성원 선생님께서 아까 직역 대표로 저희 공공치의학회를 두세 번 언급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주로 저희 학회에 소속된 선생님들은 보건소나 국립재활원, 정신병원 등 국가기관에 소속된 선생님들이시고요. 저희 학회 회원분은 수는 작습니다. 현재 76분이시고 2018년도 조사 결과로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을 제외하고는 약 85분 정도 계십니다.
그리고 전에 지역 대표분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 보건법 신규칙상의 원칙은 30만 명 미만의 모든 시에 치과의사가 배치가 돼야 되는데 시의 재정이나 조례상 치과의사가 배치가 안 된 시가 많아서 저희가 그때 모두 조사한 바로는 85분 정도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앞에 보시면 비전의 두 번째 국민구강보건 정책을 지역에서 선도하고자 하셨는데 제가 19년 정도 공직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떤 실런트 사업이라든가 노인복지 사업, 스케일링 국소도포 사업,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아동 주치 사업, 그 다음에 장애인 주치 사업, 이 모든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정말 치과의사분들이 모두 참여가 되었었는가, 그 의견들이 배치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다른 행정직이나 보건직, 그 다음에 치과 이생사분들의 어떤 지역군에서 사업이 꾸려지진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치과의사 의견이 들어가야 되고 또 이 사업이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전해질 때 분명히 우리 치과의사 협회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느끼는 고마움은 지자체나 복지부나 국가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바꾸려면 저희도 지부로 인정을 받든지 대의원에 이렇게 들어가서 저희 의견을 요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 자격도 없는데 제가 오늘 여기 초대해 주셔서 그걸 먼저 감사드렸어야 되는데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우리 지현정 총무이사님께서는 공공치의학회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가칭입니다. 이게 이제 정식 인준받은 학회는 아닌데 제가 아까 세 가지 말씀드릴 때 첫 번째 말씀드렸던 회비 제도, 회비 납부 제도랑 관련해서 사실 지금 지현정 총무이사님과 같은 그런 공공치과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의 우리 지금 협회 정관에 맞춘 그런 어떤 협회비의 납부율은 엄청 낮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 낮은 수준의 이유가 그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제도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지부라든지 그런 거를 거쳐서 이게 꼭 와야 하는, 그러다 보니까 공공치과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은 회비를 납부할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이 굉장히 답답한, 그러다 보니 지금 오늘 참석을 해주신 목적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아마 우리 이상은 협회장님이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는데 다음번에 어떤 선거제도, 그 다음번에 또 회비 납부 그런 거랑 관련해서 치과계 제도 개혁 토론회에서 아마 계속 다뤄질 예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지금 제일 시간이 많이 가서 지금 먼저 제가 지명을 했는데요. 다른 분들도 좀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이나 의장님 누구 좀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지난번 이제 그 재연하고 통화를 하면서 느낀 점이 대연총회안에 운영위원, 지금까지 뭐 2개 위원회는 됐지만 운영위원회를 둬가지고 활성화 시켜달라 그런 이제 계획을 있었고, 아까 우리 전성원 통역께서 하셨는데 한의사협회 보면은 각 지부장들은 대연이 안 되잖아요. 그걸 또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지부장들이 대연을 맡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지부장님들이 다 통솔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얘기는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지자체 같은 경우는 독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국정을 겸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전상원 패널께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 의사협회는 우리 의장 1인에 부의장이 4명이잖아요. 그 수를 우리도 좀 조정을 하면 어떨까? 4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2명 정도 이렇게 또 하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걸 조금 더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개선하는 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께서 지금 의장단의 어떤 수를 말씀하셨고요. 그것도 하여튼 상황에 따라서는 전체적인 대연수의 증원하고 연관시켜서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전성환 패널께서 얘기한 대로 대연수가 대폭 증가되면 그거에 따라서 대연회를 운영하는 그런 의장단의 수도 같이 비례해서 증가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의사들도 250명밖에 안 돼요. 네. 네. 다른 우리 여성 청중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누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원이나 이런 문제도 그리고 여성 대연수 증가 문제도 이게 접근하는 방식을 진짜 잘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그 대연 총회에서 통과되는 안을 쪽으로 가야지 이게 211명 대연 총회에서 상정조차도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 패널들이나 나중에 이것도 현 임원진에서 잘 정관개정위원회 같은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잘 조합을 하셔가지고 여성 대변한테 더 할애한다, 청년한테 어떻게 한다 이런 것도 좀 하시고 아까 저 4번째 패널분 같은 거는 여기서 사실 논의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협회 이사진들하고 진짜 공중보건이 하고 어떤 긴밀한 관계를 가져가지고 저들의 애로를 들어줄 수 있는 통로를 더 넓힌다든지 이거는 대연제도하고는 약간 좀 길이 좀 틀린 것 같고 그 청년들을 위한 것도 지금 그거는 어떻게 패널로 여기 대연의 수를 증가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들의 그 애로사항을 들어줄 수 있느냐가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서 논의되는 모든 사항은 나중에 그 총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핵심을 짚어주셨는데요. 이게 아무리 그 정관개정 특위에서 논의가 돼도 실질적으로 그게 대연총회 자체 상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해왔고 그 부분은 진짜로 뭔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일단 대의원들이 투표는 일단 할 수 있게끔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전공의 협의회나 또는 공공치약회나 이런 어떤 약간 지금 이제 우리 주 이런 어떤 치과 의사들의 어떤 계층하고 떨어져 있는 그런 분들을 배려하는 그런 제도적인 마련을 꼭 이제 어떻게 이제 달성할 수 있게 이번 변화 개혁을 위한 31대 이상원 집행부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 제가 이제 이 토론회 관련한 신문기사들 몇 개를 좀 보다가 보니까 특히 남녀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협회 쪽 데이터가 아닌 것들이 신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보건복지부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그 남녀교육 같은 거를 이제 근거로 된 기사를 보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의원 같은 경우는 1년마다 이제 의료정책연구소에서 회원 실태 조사 보고서라 그래가지고 회원들의 남녀 비율 그리고 연령별로 근무 형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어느 정도 백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패널들께서 말씀하셨던 청년이나 여성이나 이런 논의가 일단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그 데이터가 좀 먼저 우리 협회에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회원들의 근무 형태 그리고 연령별로도 그렇고 각 지부별로도 지금 보면은 오늘 이 책자에 보면은 사실은 그런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 데이터는 지금 없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게 먼저 좀
저희가 이런 내용을 좀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먼저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나, 그 청년이나 이제 여성 대의원 증언에 대해서 지난번 선거 때 많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또 소외되는 지점이 있는 게 지금 뭐 원래 65세 이상 회원들 같은 경우에 이제 회비 면제가 됐었는데 이제 70세 이상은 회비 면제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분들은 무조건 선거권을 가지시는 분들이고 무조건 이 회무에 이게 참여가 되시는 분들인데 사실 이분들 은퇴하신다고 해가지고 그냥 배제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한 그 고려도 우리가 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런 첨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께서 좋은 얘기 해주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협회에서도 이제 정부에서도 어떤 통계청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협회에서도 최소한의 그런 어떤 통계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매년 하고는 있는데 이제 그게 그때 잘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오늘 발표되지 않은 것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은 특별히 참석해주신 우리 공공취약회 총무님과 같은 그런 어떤 부류의 그 부류는 사실은 분해든 지부든 소속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통계에서 지금 거의 빠지고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분들을 다 통계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협회가 좀 더 제도적인 어떤 그런 마련을 하는 게 더 우선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또 다른 어떤 질문 있으시면 예. 안녕하십니까. 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있습니다. 오늘 대의원 구성 그리고 투표 방식 상당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한 가지 아까 우리 정성원 패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차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빨리 진행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해서 아니면 더 나은 방식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려 봅니다. 오전에는 행사 끝나고 거의 감사보고 정도 받고 오후에 이제 회무보고 회계보고 하루 끝나다 보면은 이때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의장단 선거, 감사단 선거 하다 보면은 시간 다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토의 안건에 대해서 그냥 막 일사천리로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4월달 총회 때도 우리가 이제 거리 때문에 다 많이 못 모이고 온라인 투표하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건도 좀 그런 식으로 미리 좀 조정을 하든지 진짜 운영위원회에서 미리 좀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우리 그 전날 보면 지부장회에서 안건을 다 이렇게 통폐합하고 하긴 하지만은 그 전에 좀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이나 정관 개정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운영위원회를 두자고 또 우리 지부장님들이 많이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길가를 못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하여튼 협회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좀 시간을 줄이지 그냥 나중에 안건 돈 못한 거 7, 8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불과 한 시간 내에 다 끝내야 되니까 기차 시간 빠듯한 부분 먼저 가버리시고 그렇게 되거든요. 항상 보면.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이틀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토론방 같은 것도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총회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극소수만 참석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코로나가 아니어도 그냥 상시 말하자면 그런 어떤 온라인 토론방이 개설이 돼서 좀 이렇게 며칠간에 걸쳐서 안건이 다 올라온 거에 대해서 지부장님들께서 이렇게 통합하는 건 통합하시더라도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대의원들이나 또는 필요하면 진짜 일반 회원들도 그 토론방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갖다가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의사항 있으시면 한 분 정도 더 받고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예.
저기 다음부터 맡아줘야 될 우리 최영수 치과의 제도기 특위위원장님께서도 좀 뭔가 하나 질문을 해주시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문제가 대부분의 질문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강수적인 우리가 이게 실력밖에 못 들어간다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그거 약간 유연하게 사고를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300명으로 늘리면서 여성 대의원도 증가시키고 청년 대의원도 증가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고요. 대의원수를 211명 선에서 여기 회의실이 높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규정을 짓고 논의하다 보면 계속 불협화음이 생기기 때문에 넓은 생각으로 여성 대의원이나 청년 대의원도 증가시킬 수 있으면 한 300명을 늘릴 수 있고 하는 좋은 방안들을 좀 더 연구하고 생각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추가적인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사회자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회장님. 그냥 제 개인 의견 몇 가지 좀 첨언을 해드리면 여성 대의원 같은 경우 현재 8개 지부를 가나다 순으로 걸어가면서 배정이 되고 이제 여자 치과의사의 측에서는 좀 고고한 이제 대연 수도 지원을 좀 하지만 여성 치과 의사에서 뭐 추천하는 분들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제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현행은 여성 치과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지부에서 이제 알아서 그렇게 좀 배정하는 걸로 되었고, 이제 여성 치과 의사의 측에서 한다면 뭐 비례대표로 따로 그런 거를 좀 신설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보다는 현재 그 지구당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서울 지구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지구가 크고 또 규모가 적은 지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큰 지구나 작은 지구나 이제 일률적으로 한 명씩 그렇게 배정이 되는데 또 청년 아까 말씀하셨지 만 40세 이하의 치과의사 비율이 20몇 %고 협의를 낸 권리원이 19%인데 실제적으로 대의원으로 반영된 그 대의원 수는 5% 정도로 봤을 때 여자 치과에서도 27.5%인데 현재 3.8%고 굉장히 어쨌든 적은 비율인데 그걸 반영을 하려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회원은 그러니까 대의원은 지부별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좀 그 밑에 부연으로 이때 여성 비율은 최소한이라는 걸 이제 넣어야죠. 최소한 뭐 100분의 10이면 100분의 10 아니면 뭐 100 그 비율은 적당히 어떻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 40세 미만의 그런 그 대의원들도 100분의 10 최소한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식의 이제 단서를 넣으면 이제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전성원 부장님께서 또 여러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이제 그 동창회라든가 또 뭐 권치 열린 치과 의사의 치기업 이제 이런 분들 분명히 이제 열심히 활동하고 의미가 크지만 또 거기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시고 이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정관 재규정 개정 그 특별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대연총회 산하로 알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3년간 열심히 그 정하신 게 안건조차 상정되지도 못했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좋은 의견들이 들어왔는데 안건조차 상정 못했다, 뭐 잘렸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싶은데 이게 막혀서 될지 모르겠다라든가 그래서 어쨌든 의장님, 부의장님은 대원총회 업을 이끌어가시는 주인이신데 또 주인들께서 만드신 안건이 상정되지도 못했다 그러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연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좋은 말씀들이 있으셨고 감사드리겠고 필요하시면 우리 장재환 부회장께서 또 판단해서 필요하시면 대응제도 개선 문제에서 한 번 더 공청회를 하시거나 뭐 운영위원회 관련 또 그런 문제를 하시거나 아니면 한 번 더 하는 게 좀 불편하다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전날 지부장님들이 모여서 안건들을 조정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 전성훈 부회장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로 하지는 않으셨지만 지난 2019년도 대구총회에서 저희 경기지부에서는 한 50명 정도를 지원하면 어떻겠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성 비율도 그렇고 청년 비율도 그렇고 사실은 211명 속에서 배분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까지 뭐 10% 20%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불가능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인원을 좀 증원해야 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분위기도 그렇고 대의원들의 생각들이 아직까지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 뭐 협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당의 크기라고 말씀하셨지만 강당의 크기도 뭐 물리적인 어떤 조건일 수 있지만 그 이외에도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7년도 협회장 선거에서 정책 토론회가 있었는데 창원에서 어느 회원님께서는 211명조차도 많다는 의견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너무 다소 당황스러웠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211명도 사실은 우리 어떤 전체 치과 의사들의 어떤 대의 최고 의료기관으로서의 그 의견을 정확하게 끄집어내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즉 그건 뭐냐면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대의원분 참석하시는 대의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런 많은 안건들 중에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있고요. 그것이 이제 협회비 납부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나타나는 어떤 지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부장들이 뭐 특별히 뭐 반대하시거나 뭐 이러시는지는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집행부 그 대의원에서는 어떤 이 대의원총회라는 어떤 최고 의결 기관이 있는데 그 대의원총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자꾸 어떤 옥상옥이라고 할까 이런 단계를 많이 만들어가면은 어쩌면은 더 진짜 우리 회원들의 민의가 반영되는데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방해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좀 걱정했고요. 지금 절대적인 증원 즉 여성이라든지 뭐 청년이라든지 배당되는 것도 중요한데 과연 그 배당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이 안건이나 이 전체적인 회무나 우리 치과계의 전체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많은 고민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게 211명이든 311명이든 111명이든 근데 사실은 요즘 치과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개원가라든지 뭐 이렇게 뭐 봉직의 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회무에 관심을 많이 못 가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떤 논의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띤 토론을 이끌어주신 차장님과 네 분의 패널생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치과계 제도개혁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